네,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비정규직지원센터 함께하는 온라인 노동인권교실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네 번째 시간까지 이렇게 저를 보면 약간 정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번째 시간에도 진행을 맡은 청년 세대별 노동조합 광주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다정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계속 이렇게 푹푹 찌고 있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되게 이제 위험한 일터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이 네 번째 교실의 주제인 건설노동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저와 함께 네 번째 교실에서 이야기를 나눠주실 옆에 게스트분 한번 제가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사무국장 송성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카메라 너머로 다 박수치고 계시는 거 알아요. 네. 날씨가 국장님 굉장히 더워지고 있죠. 이제,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1월에 화정동에서 이제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도 있었고, 이제 얼마 전 5월에도 아파트 건설 중에 펌프카 붕괴로 인한 사망사고 등 이제 건설 노동의 현장에서 조금 이렇게 사망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또 이제 광주 시내를 좀 돌아다니다 보면 그 아파트들이나 건물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 현장을 좀 볼 수 있어요. 건설업에 특히 종사하시는 분들은 위험 속에서 노출된 채 좀 위험한 일터에서 많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건설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국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건설 노동조합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건설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도로나 항만 등을 주로 만드는 노동자들을 건설 노동자들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국 건설 노동조합에는 한 8만여 명의 조합원이 지금 가입되어 있고 광주 전남 지역은 5,200명의 조합원들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직종별로 4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토목건축분과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토목건축분과위원회는 아파트 현장에서 주로 일하는 우리 철근, 목수, 형틀, 설비, 타설, 그다음에 시스템 비계, 해체 등 이런 노동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것이 토목건축분과위원회이고, 건설기계분과위원회는 우리 알다시피 굴삭기, 덤프, 레미콘, 불도저 등 건설기계 27개 이종의 조합원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아파트 현장에 높이 솟아 있는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는 조종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는 우리 요즘 전봇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전기 외선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기분과위원회, 이렇게 전국에 직종별 4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전국 각 지역별로 11개 지역본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아파트나 건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게 많은 분과가 4개나 있어서 직종이 되게 여러 개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네. 광주 지역에 그러면 건설 노동자가 총 한 몇 분 정도, 규모를 어느 정도 추측하시나요? 일단 추정치인데요. 저희가 광주광역시 통계연보에 보면 한 6만 9천 명 정도로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근데 그게 실수 건설 노동자라기보다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수가 한 6만 9천 명 정도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노동조합이 전국 규모에 보면 한 광전남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10%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조합 기준으로 보면 한 5만여 명 정도의 현장에서도 일한 노동자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광주 이제 학동참사부터 시작해서 아이파크 이제 그 사고라든지 이런 조금 그 건설 현장에서 산재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건설공사 중 사고 요새 이제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두 사건 경과는 어떻게 되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학동참사로 9분의 시민이 사망을 했고요. 이제 화정동 참사 6분 노동자들. 최근에 임동 두산건설 현장에 펌프카 사고로 인한 타설 노동자 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이 예전에는 건설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다면, 이제 우리가 학동 참사, 화정동 참사를 보면서 건설 현장의 안전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느끼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이게 생명의 안전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좀 확인했듯이 시민의 재산권까지 침해하는, 그래서 이제는 건설 현장의 안전이 노동자들만의 안전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재산권의 문제도 접근하고 있고, 아마 그게 학동 참사, 화정동 참사가 우리 중 가장 큰 교훈이 아니겠는가. 거기에 맞게끔 안전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물리적인 어떤 사고뿐만이 아니고 또 폭염 시즌이면 그 노동자들의 폭염 가로사가 또 많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 규칙과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폭염특보가 내렸을 시에는 1시간 노동했을 때 10분에서 15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게끔 공고되어 있는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게 좀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현장에 이제 안전사고가 직결되는 모든 문제는 이윤과 직결되는 거라서, 노동자들이 일을 빨리 해야지 회사에 이윤이 남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동부에서 내온, 적정한 휴식과 적정한 물, 그늘, 이 정도의 안전대책, 가지고는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되지 못하는 열살병 등에 대한 그 5개 노동자들이 갈 수밖에 없는 직업성 질병과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건설 현장에서는 이제 어떤 사고, 광주만 해도 제가 앞서 말씀해 주셨던 사례가 3개나 되는데, 건설 현장에서 사고 어느 정도로 발생한지 규모와 뭐 이런 것 좀 알 수 있을지. 그 노동부 공식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 82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이중 건설업 사망자가 417명이에요. 50.3%, 보면 딱 절반의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광주 지역은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화정동 사고도 확인했듯이 21년 그다음에 학동 붕괴 사고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 건설 현장 사고도 전국적 상황과 다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또 이걸 보시는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게, 최근에 있었던 아이파크 건설 연계 붕괴 사고였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보면서 이게 지어지다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새 건물을 이렇게 짓다가 이렇게 무너진 건데, 이 사고가 좀 어떻게 일어났는지 조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저는 학동 사고, 그다음 화정동 사고, 두산 펌프가 사고의 공통점 빨리빨리 공사하고, 두 번째 하독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 가지 사고의 공통점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 현장의 공사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윤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빨리빨리 공사를 하지 않으면 이윤을 남길 수 없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동 사고도 그랬고, 화정동 사고도 그랬고, 펌프가 사고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화정동 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빨리빨리 공사가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다. 학동도 다단계 하도급이 문제가 있었고, 화정동도 그랬고, 두산 펌프가 역시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제 가격을 받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단계가 내려가면서 저단가를 갈 수밖에 없고, 저단가의 노동자들이나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공사를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이 얽혀 있는 것이 건설 현장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그럼 실제로 조합원들이 많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덥거나 이렇게 여름이거나 혹은 이렇게 날씨가 별로 안 좋을 때 일을 하다가 휴식 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나요? 어떻게 쉬시나요? 원래 법에는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건고법에 보면 휴게 공간을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샤워실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대부분 일군 업체라고 하는 큰 현장에는 휴게 공간이 나름대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사업 규모의 현장 같은 경우는 휴식 공간이 일 수 없는 거죠. 공간 자체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 대부분 노동자들이 그늘 밑이나 아니면 차량이나 나무 그늘 아니면
그 벽으로 인해 만들어진 그늘 밑에서 이렇게 박스 깔거나 스티로폼 깔고 쉬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 현실인 거죠. 그렇습니다. 되게 안타깝네요.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법이 좀 시행 후에 그래도 좀 달라진 점이 있는지 듣고 싶어요. 네. 현장에서 이제 안전관리자들이 많아졌다. 라고 하는 것이 예, 가장 이제 눈에 띈다라고 하는 거고, 안전관리자들이 많아지면서 안전관리자들의 휘슬소리, 예, 이런 소리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회사가 건설회사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발주자의 책임을 어떻게 회피할 건가, 아니면 그 원청사의 책임을 회피할 건가가 가장 큰 관심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의 안전관리 총괄 부사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실제 경영에 책임을 가진 대표회사가 책임을 지기보다는 안전관리 총괄 부사장 뭐 이런 형태의 직책을 만들어서 그들이 책임지게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공자의 책임을 그렇게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마 건설업계의 대부분의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또 유예라서 네. 건설업에도 이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많죠. 네. 예.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이 50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발생하고 있는 거니까 그 현장의 관리감독의 대상이 예외가 된다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는 뭐 줄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계속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나 이런 것들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좀 건설 현장에서 무엇이 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되는지, 그 정책이나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건설 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저는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건설 현장의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 세 번째는 의식을 전환하는 문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뿐만 아니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하라, 이제 저희 노동자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만든 법이 아니에요, 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그 산업재 절반을 줄이겠다라고 발표했고, 그 일환으로 국토부가 이 법안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 현장의 산업재를 줄이지 않으면 전체 산업재를 절반으로 줄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그 방향이었고, 그래서 국토부가 건설특별법을 만들자라고 해서 민주당 김교웅 의원을 통해서 건설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법이 국회 국토위원회 상임위에서 이제 계류 중에 있는 거고, 그래서 건설특별법이 빨리 제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저희들의 이제 요구인 거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 현장 안전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 빨리빨리 공사라고 했잖아요. 빨리빨리 공사는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적정 공사 기간과 적정 공사비를 보장해 준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공사를 빨리 하지 않아도, 그리고 공사가 부득이하게 연기되더라도 그에 대한 그 기간과 금액을 보장해 준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돼야 된다. 그래야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가 줄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시스템의 문제, 두 번째 시스템 문제에 있어서는 건설 현장은 뭐 발주부터 현장 노동자까지 한 4개, 5개의 단계가 통해서 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최소한 줄이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 건설안전특별법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각 그 분야별, 발주는 발주처로서 책임과 권한, 그 다음에 시공사로서, 그 다음에 전문 시공업체, 그 다음에 건설노동자, 설계자는 설계자, 감리는 감리자로서의 권한과 기능을 좀 가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라고 보는 거고, 세 번째는 의식이 변화하다. 이것도 학동사고, 화정동 사고도 마찬가지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하는 인식. 그래서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는 건설 노동자들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의식의 변화. 이런 것이 삼위일체가 돼서 좀 변화돼야지만이 현장의 안전사고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광주 지역에 있는 건설 노동자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건설 노동자라면 건설 노조에 문을 두드려야죠. 네. 1시민 1노동조합이다. 네. 아, 그럼요. 네. 곳이 있고요. 저희 건설 노조는 이제 건설 노동조합 조합원만을 위한 노동조합이 아니고 전체 건설 노동자가 건설 노동조합이 만든 단협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노동조합 사무국장님과 함께 건설노동 규모부터 시작해서 이제 최근에 광주에서 일어났다 안타까운 이제 건설 현장 사고들, 그리고 좀 정책적 제도적으로 보완할 게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또 어디가 있는지, 네, 등과 같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 촬영 오면서도 건설 현장 몇 곳을 이렇게 지나쳐서 왔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더운 날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더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학동 참사부터 아이파크,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임동 펌프카 사고까지 지역에서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산업재해 사고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법적 제도도 절차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고맙습니다. 찾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